그래서 빨리 갈게요. 자, 중첩이란 매질의 한 장소, 한 위치에 두 가지 이상의 파동이 겹치게 되는 거를 중첩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중첩에 의해서 간섭 현상이 생기는데, 간섭은 그 위치 각 파동의 변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사실 변이라고 했으니까 얘 벡터일 거 아니야. 이 변이의 합성이 일어나게 되고, 얘가 합성이 되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진폭과 위상의 변화가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간섭 패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독립성이에요. 무슨 소리냐? 요 하나의 어떤 줄로 된 매질이 있다고 쳐. 응? 줄 매질에, 자, 5cm짜리 하나, 3cm짜리 하나. 우리 연속으로 계속 가는 건 파동이라 그러고, 이게 반파장짜리잖아, 따지고 보면. 반파장짜리 하나가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걸 펄스라 그래요. 요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 5cm와 3cm가 겹치겠지. 이렇게 딱 겹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변이가 합성된다 그랬죠. 따지고 보면 플러스 5와 플러스 3의 합성이잖아. 그럼 얼마짜리가 된다? 8cm짜리 펄스가 하나 생기는 거야, 순간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나의 펄스가 합쳐졌잖아.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 5짜리는 그냥 여기로 가고요. 3짜리는 그냥 일로 계속 갑니다. 위상이 합쳐진 거지 펄스가 합쳐진 건 아닌 거야. 그냥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면서 요걸 이제 사실 이 그림을 그려주면 네가 좀 돼.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면 여기 지금 여기는 요만큼이 지금 두 번 겹쳤잖아. 그러면 그 겹친 만큼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파동이.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한 덩어리로 합쳐진 건 아니고 그냥 자기 갈 길 쭉 갑니다. 3cm는 지 갈 길 쭉 가고 5cm는 쭉 가는데 겹쳐진 부분의 변이만 볼록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된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짜리가 여기로 가고 있고 여기 밑으로 3짜리가 일로 가고 있어. 그럼 이 둘이 완벽하게 겹쳐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는 얼마짜리가 생긴다? 그렇지. 2짜리가 잠깐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합쳐진 뒤에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예요. 3짜리는 그냥 지갈길 가고 여기에 5짜리는 그냥 지갈길 계속 가요. 그러니까 겹쳐질 때만 겹쳐진 부분만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얘는 봐봐. 진폭이 커졌죠. 이렇게 커지는 걸 우리는 보강간섭이라고 하고 이렇게 진폭이 줄어들었잖아. 이렇게 줄어드는 간섭을 상쇄간섭이라고 합니다. 독립성은 뭐다?
파동이 중첩, 간섭된 뒤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운동을 계속 유지한 채로 이동해 가는 것을 독립선이라고 해요. 요 개념은 이해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특히 이렇게 상세 간섭되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 그거죠, 노캔.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래 기술 자체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옛날에 전쟁 중에 탱크나 장갑차나 헬기 파일럿들 있잖아요. 엔진 졸라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명령이나 의사소통이 돼, 안 돼? 잘 안 되겠지.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헬멧에 헤드폰을 넣은 뒤에 바깥 소리를 상세 간섭으로 줄일 수 있는 잡음을 틀어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전자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하냐면 바깥에서 들어온 소리를 즉각 헤드폰이 캐치해서 반대 위상의 잡음을 만들어서 틀어주는 거야. 실시간에 가깝게. 그럼 어떻게 된다?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잡음이 사라지는 거죠. 요즘은 이거 어디에도 쓰냐면 비행기에 다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객기에. 생각해봐. 여객기 엔진 그렇게 시끄럽다는데 비행기 타면 엔진 소리 들려 안 들려? 날아가는 동안 안 들리지? 그러면 엔진 끄고 가나? 근데 안 들리잖아. 왜? 이미 비행기 동체 안에 스피커에 다 틀어놓은 거야. 우리가 엔진 소리 딱 못 들을 만큼 틀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게 느껴지고 있죠. 사실은 잡음이 생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보강 간섭 외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널뛰기나 그네 타기. 그네 탈 때 우리가 흔들리는 박자에 맞춰서 몸이랑 다리를 흔들어줘야 흔들리는 폭이 어떻게 돼? 커지지. 이거 악용하면은 친구들 그 방방에서 날려버릴 수 있잖아. 친구 펄짝펄짝 뛰는 타이밍에 같이 맞춰서 딱 밟아주면 어떻게 돼? 친구들 하늘로 날아가죠.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 방방 탈 때 상세 간섭으로 밟아버리기. 엇박으로 밟고 튀면 어떻게 돼? 그 무릎하고 진짜 부러집니다, 잘못하면. 튕겨야 될 박자에 엇박으로 반박자 찍고 튀어버리면 안 튕겨진단 말이야. 그럼 무릎이 그 충격 다 받아갖고 다쳐요. 이제 요런 사악한 장난들도 있다. 문제는 이게 빛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사실 이 빛의 간섭은 너 집에 그 학교 과학실에서 한 가지만 훔쳐오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요 간섭문이 지금 책에 나오잖아. 저거 집에서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요거 색깔 컬러를 보면 좀 더 네가 이해가 편할 것 같아. 요거. 자, 학교 과학실에서 뭘 훔쳐야 되냐면, 그 스탠드 글라스. 그 현미경 밑판 유리. 그 두꺼운 유리 있지? 그 스탠드 글라스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양초 하나 피워가지고요. 여기에 끓음을 잔뜩 묻혀요. 두껍게 묻힐수록 좋아. 그리고 네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커터칼로 같은 곳에 칼집을 2번 낸다 생각하고 2번을 끊는 거야. 그럼 이게 실제로 같은 곳에 2번 끄어질까요? 아니면 살짝 옆에 삑살이 난 곳에 끄어질까요? 삑살이 난 곳에 끄어지겠지.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한 개만 돈을 좀 들여서 사야 돼. 한 3,000원만 들이면 돼. 뭘 사야 되냐면 다이소에 가면 레이저 팝니다.
이거 꾹 누르면 레이저 삑 가는 거 있지? 그 레이저를 사서 여기에 레이저를 대고 방에 불을 끄고 벽에다 레이저를 쏘면 저거 나타난다. 저 무늬가 나타나요, 실제 벽에. 저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중 슬릿이 나오잖아. 이게 이거야.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을 일정 간격으로 2개를 뚫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동일한 위상을 가진 빛을 쏴주면 이 좁은 틈을 빠져나오는 빛은 직선으로 가는 빛이 아니라 회절이라는 변화를 갖게 돼요. 마치 이 구멍 슬릿이 파1이 되는 것처럼 구면파의 성질을 가지고 빛이 퍼지게 돼. 그러니까 빛이 이런 식으로 퍼져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퍼져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이쪽에 저런 간섭 무늬가 생기는데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요 두 지점 가운데에서 딱 맞는 요 지점. 여기를 S1, 여기를 S2, 여기를 P라고 하면 딱 요 정중앙점 P0는 선분 S1P와 선분 S2P의 크기가 완전히 똑같겠죠. 그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점, 예를 들어서 어떤 점 P가 있다 치자고 대충 한 이쯤에. 그럼 이 P의 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선분 S1P 마이너스 선분 S2P의 절대값. 이 값을 우리는 경로차라 그래서 델타라는 값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의 차이. 이게 경로차거든. 이 경로차가 이 빛의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반파장의 짝수배냐. 반파장의 홀수배냐에 따라서 이게 반파장의 짝수배면 파장의 정수배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 위치에 도달하는 두 빛은 파동이니까 박자가 같이 도착하겠지.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갔다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갔다 하면은 요거야. 도착하는 순간 얘지. 이렇게 돼서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는 내려가겠지. 그리고 얘가 내려오면 얘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계속 반박자가 삑살이 나잖아. 그러면 얘가 된다고. 심지어 진폭도 똑같은 2개의 파장이 겹쳐지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상세 간섭이 일어날 거 아니야. 요 지점이 M이 0인 보강 간섭 자리야. 딱 정 가운데가. 그래서 여기가 밝게 빛나고요. 여기 그 다음 밝게, 여기 그 다음 밝게, 또 여기 그 다음 밝게, 여기 그 다음 밝게 이렇게 밝은 무늬가 일정한 간격을 그리면서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 무늬들인데 여기서 딱 하나만 외우면 돼. 사실 이거 암기 과목이거든, 파동은. 요 간격 있지? 보강에서 보강 사이 간격. D분의 L 곱하기 람다예요. 여기 D가 뭐냐면 여기 S1, S2 사이 거리 있지? 여기를 D라 그래. L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있지? 여기가 L이고 람다는
빛의 파장인데 우리 가시광선에 보면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이 있잖아.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고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아. 대신에 빨간색이 진동수가 작고 보라색이 진동수가 크거든. 그러면 여기 문이 나와 있는 게 이해가 되죠. 색깔들이. D가 커지니까 간격이 좁아지지. 파장이 길어지니까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빛의 간섭 무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런 빛의 간섭으로 만들어지는 게 다음 바닥에 넘겨보면 요 칼라로 좀 봐야 돼서 내 책을 여기 놔둔 거예요. 물에 기름 떠다닐 때 비눗물이 나. 이런 무늬 생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에 기름층이 뜨면 여기가 이제 물층이고 그 위에 기름층이 떴잖아. 이게 빛의 색깔 파장에 따라서 기름이 되게 얇으니까 첫 번째 기름층에서 반사되는 빛이랑 물층에서 반사되는 빛이랑 경로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요만큼. 이 경로차가 어느 조건에 따라서 보강도 되고 상쇄도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 선에서 보강이나 상쇄가 되는 저 정도 선에서 나오는 빛이 조절이 된다는 거야. 잠시만. 자, 굴절. 기본적으로 굴절은요, 빛의 굴절은 그 빛이 지나가는 환경, 매질에 따라 속력의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 진공이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에 공기에서 빠르고, 물, 유리, 다이아몬드 순으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속력 차이로 인해서 가장 짧은 시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택해서 빛이 진행하게 돼요. 이거 증명한 사람이 수학자 페르마입니다. 뭐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법선. 우리 빛이 여기에 일정한 각으로, 여기가 우리 입사각이다, 그지? 여기를 세타1이라고 그러고 여기 들어오는 빛의 속도를 V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빛이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반사각이 생기는데 여기 속도도 V1이고 반사각도 세타1으로 생기죠.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반사법칙. 그런데 여기가 예를 들어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고 치면 물의 속도가 더 느리거든요. 그러면은 요 직선상에서 여기가 더 느릴 때는 빛이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여기가 굴절각 세타2가 되고 여기에 가는 빛의 속도를 V2라고 하면 우리가 굴절 법칙이라 해서요. V2분의 V1은 람다2분의 람다1이 되고, 왜 어차피 F는 안 변한다 그랬잖아. 파동 설명할 때. 얘가 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1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스넬 법칙이라는.
간단하게 말하면 속력의 비와 입사각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가 비례하는 거야. 그게 어느 쪽으로? 더 느린 쪽으로 진행 경로가 꺾이게 되고, 참고로 우리가 빛이잖아요. 매질의 성질 중에 굴절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 어떤 매질의 굴절률은 그 매질에서 속력분의 진공일 때의 광속에 비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겠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필기 좀 하고 잠깐 책 좀 읽고 있어봐. 이런 굴절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렌즈인데, 현 물리 22계정 물리학에서는 볼록 렌즈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볼록 렌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면 렌즈가 있잖아.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가는 빛은 반대편에 어떤 초점이라고 하는 점으로 빛이 이렇게 모이게 돼요. 우리 그래서 이 거울 중점을 M, 이 초점 위치를 F, 그래서 이 거리를 스몰 F 초점 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우리 여기에도 또 똑같이 요만큼 뭐가 있을까? 똑같은 F가 있으면 여기가 F'가 되겠죠. 허초점. 그럼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만약에 여기에 광원, 전광원을 두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퍼진 빛은 렌즈를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나단을. 원래 작동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반대편 초점을 지나. 이쪽에서 초점을 지나간 빛은 반대편에서 나란하게 진행하고, 여기서 요 거울 중점을 지나는 빛은 그냥 직진하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선 라인이지. 세 가지 선 중에 제일 무난한 건 요줄. 나란하게 들어가서 상대방 초점을 지나는 선과 렌즈 중심을 그냥 통과하는 선. 이 두 가지 선의 교점에서 상이 맺힌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작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볼록 렌즈에서 상이 만들어지는 기준, 자, 요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택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상이 만들어지는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렌즈에서 물체 사이 거리를 A라고 할 때, A의 크기가 F보다 작을 때, A 크기가 F일 때, A 크기가 F보다 크고 EF보다 작을 때, A 크기가 EF일 때, A가 EF보다 클 때 총 5가지 위치에 따라서 상이 달라져. 자, 기본적으로 A가 F보다 작을 때, 여기를 우리가 가까울 때라고 중학교 때 배웁니다. 어떤 상이 생기냐면, 확대가 된 독립 허상입니다. 확대가 됐다는 거는 원래 물체보다 어떻게 보인다? 크게 보인다. 정립이라는 건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게 보이고, 허상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여기에 가까운 물체를 세워놓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를 지나는 이 선과 요렇게 가서 이 선이 이쪽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 선의 연장선과 이 선의 연장선이 여기에 마치 물체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에 실제로 빛이 갔어? 여기서 빛이 나온 거야? 그런 거상인 거야. 렌즈 반대편에 있다니까, 우리 쪽으로. A가 F가 되면 크기가 무한대가 되버립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왜냐면 이걸 F에다 갖다 놓잖아. 요 선이랑 이 선이 평행선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서는 상이 안 생겨. 여기는 여기 살짝 밖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멀대가 확대가 된 돌이 뒤집어졌다는 소리입니다. 한자. 실상 빛이 실제로 모여서 상이 만들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원래 이거를 안 가르치고 여기를 가르쳐요. 매우 축소가 된 돌이 실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등배율 같은 크기의 돌이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렌즈 작도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원래 그렇게 작도를 내는 편은 아니고 소수용이 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볼록 렌즈의 상이 맺히는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 응용이 뒷바닥에 있습니다. 망원경 같은 경우는 빛을 모아줘. 현미경은 상을 확대해서 돋보기도 우리 크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VR 개체나 이런 거는 거리가 무한대에서 실제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느낌을 우리 눈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저기 2번 포토 리소그래피 공법. 저 이제 별표를 좀 쳐놓고 저 방법을 보세요.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반도체의 미세한 패턴을 레이저로 입히는 거고 요즘에 이제 디스플레이 만드는 거나 반도체 메모리칩 기판 만들 때 쓰는 공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반도체 만드는 공정을 그냥 설명해 주고 그런 건데 빔 프로젝터나 이런 거 다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쏠 때 이게 빛을 한 점에서 나오는 빛을 나란하게 보내거나 나란한 빛을 한 점에 모아주는 그런 장치로 쓰는 게 볼록 렌즈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만 좀 해볼까요? 일단 여기 219랑 아까 앞에 보면 209죠. 209, 219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